대통합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지금 시작합니다. 보수 대통합으로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자, 저는 김혜승이고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공감하고 댓글로 소통하는 뉴스, 네, 뉴스 사랑방 오늘도 오전 10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파발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윤승님, 네, 안녕하세요. 앵커님, 건물 입구에 화환들 괜찮아요? 혹시 쓰러져서 민폐면 대표님 욕먹을까봐요. 오늘 홍준표도 올 텐데요. 뭐 이런 글도 주셨고요. 네, 근데 여기 그 경비 아저씨들이 되게 부지런하세요. 그래서 그 앞에 환경은 잘 정돈하시는 분들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신승환님, 심수봉 노래로 시작해요. 저보고 지금 심수봉 노래를 부르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네, 정우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운아님도 오셨고요. 향기님 오셨네요. 제비꽃님도 오셨어요. 공과 사를 확실하게 하는 한동훈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산혜님도 오셨고요. 와, 요즘 저희 뉴스엔진에 제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아이디를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노명희님, 한동훈 후보님, 김태현 정치쇼에서 화끈하게 막힘없이 잘하셨어요. 짱짱짱. 같이 보셨죠? 예,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뉴스엔진 방송하는 시간대를 샥 피해가지고 오전에 하나, 10시 뉴스 사랑방 샥 피해가지고 11시에 하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그것도 참 고마웠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지금 기분이 좀 업됐어요. 왜냐면 이 방송하려고 오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누구 만날게요. 네, 엘리베이터에서 한지아 의원님 만났어요. 와, 왜 이렇게 고우세요, 정말. 네, 곱고 단아하시고 그냥 TV로 보던 그 모습 그대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노트북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뉴스엔진이다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뉴스엔진에서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하여튼 뭐 뉴스엔진 한번 나와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 뉴스엔진 잘 보고 있다고 인사 주셔서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보리님, 울 남편 심수봉 노래 좋아해요. 네. 어제 한동훈 후보가 그 라이브 방송했었을 때 심수봉 노래 얘기하신 것 때문에 계속 심수봉 노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 너구리 얘기도 하셨잖아요. 예. 난 그 시간에 너구리를 하나 끓일 뻔했어요. 네. 네. 와, 좋아하겠다 하시는데, 네. 한지아 의원님 저는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뵀는데, 진짜 너무 단아하시고,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단아하고 되게 고우신데, 뭔가 되게 강단 있어 보여서, 멋진 느낌? 예, 그런 느낌도 났어요. 네, 어쨌든 뉴스엔진 먼저 아는 척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고 또 한번 오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시겠죠? 네, 캐니님 오늘도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구리 매운맛, 매운맛이라고 또 붙여주셨어요. 레베카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정관용 채널에서 심수봉 노래 얘기했어요 라는 의견도 주셨고 엄인경님인가요? 엄인경님, 훈이밖에 난 몰라. 이거 그 노래잖아요. 훈이밖에 난 몰라. 이렇게 해줘야 되나? 네, 정봉숙님도 오셨어요. 저도 오늘 너구리 한 마리 사와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이제 너구리 계속 생각하니까 먹고 싶잖아요. 네. 하얀 그림자님, 제가 깨발랄해서 우울증 치료제라고. 고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깨시연에 이민규 대표가 있다면 뉴스엔진에 깨방정이 있다. 뭐 깨모녀다 뭐 이렇게 깨모녀 뭐 이렇게 아니다 부녀가 되는구나. 네, 깨부녀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깨방정을 잘 떤다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탄핵 반대 의원들 겨냥입니다. 잘못 썼어요? 뭐 이런 걸 주셨네요. 네, 위에서 어떤 글 때문에 그러셨나 봐요. 너구리 먹방 하세요? 하리보리님 안녕하세요. 하리보리님도 이제 뉴스 엔진 한번 또 오셔야죠. 예, 그때 오시고 나서 여기서 그냥 한바탕 시원하게 말씀 잘하고 가셨는데 한번 오셔야죠. 이연두님, 대표님은 언제 출연?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오시겠죠? 네, 한 번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표님 옆에 항상 계시는 한지아 의원님,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예, 너무 든든하죠. 그리고 너무 고맙죠. 예,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매주 월요일은 저희가 뉴스 엔진에 네, 자율 구독료로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 감독님 준비됐으면 좀 띄워주세요. 네, 지난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일요일 동안 한 주 동안 저 뉴스엔진 자율 구독료로 후원해 주신 감사한 분들입니다. 제가 한 분씩 귀한 한 분씩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님, 이영기님, 또 한동훈 응원합니다라는 네 아이디로 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좋은 방송 응원합니다라는 글로도 주셨고요. 또 김땡땡님 이름은 안 밝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소리 한동훈 최고님, 김옥선님, 네 정상수님, 김정임님, 위드훈이님, 네 남준희님, 은종님, 김종옥님이 이제 커피 한 잔 먹으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커피 한 잔 하세요라는 의미로 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정신일님, 이혜옥님, 응원해요님, 네 한상님님, 권정현님, 김남미님, 네, 또 김재현님, 이미라님, 꽃길 한동훈님, 네, 백광영 기자 초대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백광영 기자 초대해서 찢을 보내야 합니다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백광영 기자 초대님, 네, 지은아님, 박몽선님, 김종경님, 한동훈 대통령 화이팅님. 이 마지막에 너무 좋았어요. 자, 여러분들 저희 뉴스엔진 자유 구독료로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중도 보수 또 개혁 보수를 앞장서서 외치는 또 올바른 방송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또 소중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SH리님, 초심 의원들 김미애, 잔민전, 신동욱, 갑자기 이걸 또 왜 주셨죠? 네, 국민의힘 50명 대선 패배. 이거 얘기하면 또 너무 속상한데 어쨌든 오늘 오전 9시에 우리 윤석만 전 논설위원께서 해주신 말씀 너무 속이 시원하다가 또 너무 답답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는 속 시원하게 듣다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도 같은 얘기를 좀 하실 것 같아요. 같은 생각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백브리핑 초대 좋아요. 네, 여러분들도 뭐 한지아 의원님도 그렇고 많이들 초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초대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명희님, 김근식 교수님 언제 불러주시나요? 저희 김형주 의원님께서 아마도 섭외 들어간 걸로 잘 알고 있는데 조만간 모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꼭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송 나오면은 그 김근식 교수님께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댓글로. 뉴스엔진에서 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함께 영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자율 구독료로 후원해주신 감사한 분들 소개해드렸고요. 첫 번째 소식 먼저 띄워주세요. 네, 이거 한동훈 대표께서 직접, 네, 이제 우리 한동훈 후보라고 해야겠죠.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주신 거 제가 기사를 좀 찾아서 갖고 왔는데요. 어제 한동훈 후보 라이브 방송 되게 재밌었죠. 예, 저는 사실 너무 좋았던 게 그냥 자연인으로의 한동훈을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뭐 역할, 활약, 뭐 정책적인 뭐 소견 이런 것 다 우리가 기사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정작 뭘 좋아하시고 뭘 많이 드시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민간인, 자연인으로서 어떤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되게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네, 너구리 아까 매운맛도 얘기를 좀 하셨고 그리고 저는 좀 인간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저도 좀 지구력이 떨어져서 뭐 오래 끈질기게 못 하거든요. 딱 이러시는데 너무 너무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분도 저렇다고?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위로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그 자연인으로서의 한동훈이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어서 참 재밌었고요. 또 강릉에서 군 법무관을 지냈다는 이야기 하면서 또 부모님은 춘천 분이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강원도 사람이에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네, 강원도 하나로 제가 아이 기분 좋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부모님께서 춘천분이었다는 얘기도 뭐 좀 들렸고 뭐 어쨌든 네,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 사진을 보니까 공군 그 군법무관 시절의 사진도 올라왔는데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예. 늙은 건 나만 늙었나 봐. 라는 생각하면서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어디였죠? 그 성당에서 그 신부님하고 찍었던 그 어릴 때의 사진, 네, 그 사진도 봤을 때 어머 진짜 똑같다 했는데, 예, 청년 한동훈도 중년에 네 이제 신사가 된, 네, 신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나이가 들어 보이나요? 네, 중년의 남성이 된 한동훈 후보와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예. 이경민님 멋져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네, 나도 B형, 후보님도 B형.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뭐 MBTI는 하다가 끝까지 못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실 때도 참 재밌었고, 그러니까 그냥 자연인으로서 이 사람이 어떤가를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저도 그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에 뉴스엔진에서 모시게 되면 우리도 자연인 한동훈이 어떤 사람인지 그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드리는데 더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꼭 아니더라도 많은 인터뷰에서 정책이라던가 뭐 계엄에 대한 입장이라던가 이러한 것들 많이 다루잖아요. 아, 우리는 이 한동훈 후보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예. 소탈하고 인간적입니다라는 글도 주셨고요. 아, 그리고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강릉에 군 법무관을 지냈었던 군부대에 찾아갔던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감독님? 네.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때가 2022년인가요? 2022년도인데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해당 공군에 방문해서 1,000만 원 기부금을 전달했던 그 훈훈한 기사가 있길래 제가 올려봤습니다. 못 찾았어요? 그래요? 그래요. 제가 이거 드렸는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있을 텐데. 그래요? 찾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네, 제가 드렸던 그 카톡방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사 볼게요. 부산에 갔었던 해피워크 진행했던 그 주말에 그 사진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그 사진도 몇 개 좀 보고 갈게요. 그 역시 부산은 한동훈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그리고 또 해피워크 요거 되게 기획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시민들을 직접 만날 수도 있고 정말 민심이 이거구나라는 걸 그냥 우리가 막 얘기하지 않아도 딱 보여줄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굉장히 많은 사진과 기사들 중에서도 단연코 이 한동훈 후보를 딱 보여줄 수 있는 베스트 사진을 제가 2개를 꼽아왔거든요. 그중 하나가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안고 있는 저 사진 보면 그냥 되게 따뜻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고양이도 키우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나 동물이나 이러한 뭔가 우리가 케어해야 되는 대상에게 뭔가 좀 따뜻하게 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를 그 자연인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2가지 사진 중에서 첫 번째 사진은 이 사진을 제가 좀 꼽아봤고요. 프란시스코님, 반려견도 알아주는 한동훈. 그런 글도 주셨는데, 네, 어쨌든 좀 이 사람의 따뜻함, 네, 이분의 따뜻함을 좀 볼 수 있는 사진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많은 사진들 중에서 이거 하나 꼽아봤고요.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아이들. 예, 아이들하고 이제, 그러니까 아이를 보고 즐거워하는 거, 뭐 좋아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늘 아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는다던가 늘 눈을 맞추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르신들도 키가 좀 작으신 어르신들한테는 꼭 이렇게 허리를 굽히잖아요. 그래서 눈을 맞추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아, 한동훈, 자연인 한동훈이란 사람이 꼭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저는 네, 볼 수 있었어요. 프란치스코님께서도 아이들한테 눈높이를 맞춰줍니다라는 걸 주셨고요. 네. 박미쁨님, 강아지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쵸? 강아지도 되게 반기더라고요. 네, 근데 이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정말 선한 사람, 나를 예뻐해준 사람을 알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찾으셨군요. 네, 요게 한동훈 그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강릉에 본인이 이제
그 군 생활을 했던 그 공군을 찾아갔던 그 기사고요. 이때 당시에 1,000만 원 기부했다라는 내용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찾아보다가 요런 사실도 있었구나. 진짜 강릉에서 공군 생활했던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정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저도 진돗개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요? 진돗개를 데리고 갑니까? 예. 일단 여러분들 뭐 강아지나 아이가 있으면은 좀 아는 척 해주실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네, 어쨌든 해피워크는 되게 기획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냥 이 사람을 되게 잘 보여줄 수 있고 또 민심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누가 했는지 하여튼 그 기획을 너무 잘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해피워크를 하면서 한동훈 후보의 그 반응, 한동훈 후보를 반기는 반응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한가 봐요. 그 불안하다는 의미는 진짜 만만치 않네. 네. 동쪽에서 훈훈한 훈풍이 이게 큰데라는 생각을 하나 봐요. 자, 가짜 뉴스가 또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진짜 이거 너무 말도 안 된다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과거 사진 좀 보여주시고 기사 좀 보여주세요. 기사. 네. 고한석 씨 관련된 기사 있죠? 네. 자, 이건데 요거 지금 기사가 아니고요. 과거 기사예요. 이게 지금은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 네, 그분이 유명을 달리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사람이 이 고한석 씨예요. 근데 이분이 결과적으로는 북한에서 지령받은 간첩으로 알려졌잖아요. 근데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한동훈 후보가 네, 부산에 갔을 때 그 같이 동행했던 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기사 사진을 딱 캡처해 갖고 지금 보면 한동훈 후보 뒤편에 저렇게 있잖아요. 이분이 그 박원순 전 시장과 그 고인이 유명을 달리하기 전에 통화했던 고한석이다. 한동훈하고 한 편 먹었다. 이런 글이에요. 지금 페이스북 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죽기 전에 잠시 세간에 알려졌던 고한석. 자, 이 사람이 간첩인데, 자, 모든 사진에 고한석이 있네. 아, 한동훈이랑 한 편이구나. 이렇게 페이스북이 쫙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분이에요. 네, 이분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리특별위원장 네, 맡고 계시고, 지금 구의원이죠. 부산 쪽에 있는. 네, 조재영 의원이에요. 근데 이분은 지금 저분이다, 네, 고한석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퍼뜨리고 있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아니, 머리가 동그랗다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머리가 짧다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기가 막히고 웃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도 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 다른데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보더라도 다른 사람인데 머리통 동그랗다고 저렇게 지금 조재영 의원은 뭐가 됩니까? 예, 지금 사하구 우리 지역 구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한다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토님, 조재영님 기분 나쁘시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번 기회에 우리 조재영님 조금 언론에 네, 얼굴과 이름을 좀 알릴 수 있으니까 또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고한석하고는 그쵸, 이게 연관을 짓고 싶은 거였겠죠. 어떻게 해서든 좀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보이긴 하는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페이북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 좀 신랄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정신 좀 똑바로 차리라고. 이거 아니지 않냐고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쌍둥이도 다른데 무슨 소리입니까? 뭐 이런 것도 주시고 기가 막히네요 라는 글도 주시고 네, 김미리님 구구들 거짓 선동할 때 진짜 치가 떨립니다. 이재명하고도 네, 짜고 친다고 아주 기가 차네요 라는 글 주셨고요. 네, 박상수 대변인이 고발한다 했어요. 굿.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질타를 해주고 그러지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너무 진짜 30분만 지나면 딱 밝혀질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capture해가지고 뭐 같은 편이니 누구니 이건 진짜 좀 너무 선을 넘었다. 네. 한 30분 안에 다 들통날 거짓말을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기꾼 이재명에게 흠결 없는 한동훈이 차기 대통령입니다. 네,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고맙습니다. 네, 박애숙님, 하늘이 내려주신 한동훈 대통령 화이팅. 고맙습니다. 자, 오늘 9시에 저 윤석만 전 논설위원께서 진짜 논평 시원하게 해주셨는데 어쨌든 속도 좀 상하긴 했어요.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또 우리가 같은 진영에 있는데도 이렇게까지 하는구나라는 생각 들었고요. 또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바닥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와, 이런 정도 하면 야, 이게 이 사람의 바닥이구나. 이게 이 사람의 이 사람들의 생각의 끝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바닥을 생각하기 전에 더 바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진짜 꼭 이 판이 좀 바뀌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혜경님, 졸지에 간첩이 된 조재영님이 고소하세요. 아유, 그러니까요. 졸지에 진짜 그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의원님이 지금 뭔가 간첩이 됐어요, 그렇죠? 예, 간첩이 되었다. 굉장히 속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좀 이길 수 있는 후보, 우리는 한동훈 후보에게 좀 글쎄요, 이제는 좀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더 이상은 이제는 이제 이런 걸 좀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학생의 소리, 개양, 원희룡 선거 때 좋게 봤는데 뭐 이런 걸 넣으셨고,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 가짜 뉴스에 우리 너무 일희비하지 말고 그래도 누군가가 헛소리를 하면 우리가 잘 정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기사 고발합시다. 아까 말씀하셨죠. 박상수 변호사님께서 뭐 고발 조치한다라는 얘기하셨다고 하니까 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볼게요. 앞서 우리 윤석만 전 논설위원께서도 이제 짚어주셨는데 제가 10시 30분부터는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 하잖아요. 그때 제가 요 내용 함께 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네,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소개를 좀 해드리면 국민의힘에서 경선 룰을 지금 뭐 만들었는데 한동훈 후보에게는 결코 유리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는 오케이. 시원하게 오케이를 해주셨습니다. 네, 수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경선 룰이 최근 여론조사에 대조해보면 1등 한동훈. 이거 기사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일전에 윤희석 전 대변인께서 저희 뉴스엔진에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시험을 보나 저렇게 시험을 보나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결과가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기분 좋았고요. 그래서 참 역시는 역시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고요. CBS 노컷 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네,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한 조사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결정한 경선 룰을 적용해 보면 국민의힘은 1차 경선에서 100% 국민 여론조사를 적용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플러스 역선택 방지 조항을 유지하는 것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당 내에서 경선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 플러스 지지 정당이 없는 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률이 국민의힘 혹은 없음 혹은 잘 모름 이 세 개의 섹션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조사 결과에 이제 취합이 되는 건데요. 자, 이 기준으로 최근에 여론조사한 거를 보면 한동훈 후보 네, 62.9% 1등. 그리고 김문수 후보 50.9% 2등. 그리고 세 번째 유승민 후보가 32.2%. 근데 뭐 이분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 안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4등 홍준표 후보 22.3%. 네, 그 뒤로는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 순으로 나타나는데 일단 이 안에서는 뭐 유승민 전 의원 이제 경선 안 들어온다 했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은 불출마 선언했고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야 뭐 저기 논외니까요. 국민의힘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탑4에는 그냥 한동훈 후보가 1위로 명확하게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여기서 유승민 전 의원과 오세훈 시장이 지금 경선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이 표들은
한동훈 후보에게 가장 몰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1위의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올라갈 확률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경선 룰이 한동훈 후보에게는 결코 유리하지 않지만 이러나 저러나 지금 1위를 할 것으로 예상은 된다. 그게 지금 CBS 노컷뉴스에서 지금 의뢰해서 나온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이 기사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또 생각했던 계획들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지금 나아가는 이 과정에 그냥 그 결과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역시는 역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석한 한동훈으로 가자. 이기자 한동훈 대통령 후보. 가든님도 의견 주셨네요. 가이드 6일님하고 가든님이 같은 분이 아니죠? 가든님은 제가 처음 보는 아이디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구의원 가짜 뉴스는 그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이 퍼뜨린 거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보시면 기가 차실 텐데 뭐 고발 조치 들어간다고 했다고 하니 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원 게시판 가서 한덕수 불가 올려야 된다네요. 뭐 이런 걸도 주셨고,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얘기도 우리 윤석만 전 논설위원께서 해주셨는데, 한덕수 권한 대행은 사실 지금 공직 생활의 정말 마지막이고 그 마지막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중요할 때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현명한 선택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뭐 계속해서 추이는 지켜봐야겠죠. 다음 기사 볼게요. 유승민 전 의원 얘기 좀 할게요.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 불출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대선에 대한 불출마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죠.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경선만이 아니라 대선에도 안 나온다라거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뭐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자랑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토요일에 티키타카 쇼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고정 출연하고 있는 우리 김건우 기자, 본인의 이름을 사투리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 못하는 우리 김건우 기자인데 맨날 김근우 기자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김 기자님께서 오세훈 시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 딱 했을 때 저 뉴스엔진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그 얘기하셨어요. 아마도 유승민 전 의원도 불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자기는 높게 본다고, 그냥 추측인데 기자의 촉으로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요 영상 한번 보고 다시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명태균 씨가 입을 열었지 않습니까? 일주일 이내에 자기가 어떤 걸 하겠다 하는 부분. 수사 그게 끝나고 기자들 앞에서 그렇죠. 브리핑 한번 그게 가장 있었죠? 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물론 본인의 선택이었겠지만은 당내 경선 후보가 되지 못할 거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고 알고 있고 서울시장을 포기하고 당내 경선 나올 수는 없을 것이고, 서울시장을 달고 당내 경선을 나오고 나서 떨어졌을 경우에 리더십에 상처를 입는다. 거기다가 또 명태균 문제와 맞물려 가게 되면은 서울시장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어제 저녁에 많은 고민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 아무도 몰랐대요. 오전에 이제 발표하기 전까지는 가기 전까지는 뭐 주변에서는 몰랐고 어떤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이제 기자회견 한다길래 뭔 내용이야? 이러니까 뭐 선거 룰 가지고 하지 않겠어요? 저도 뭐 경선 룰에 대해서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또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어제 뭐 경선 룰에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것도 또 유승민 의원도 아마 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회가 불출마 가능성이 네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무소속은 힘들 것 같고요. 불출마 선언하면서 이제 한 번 더 가지 않겠나. 이건 뭐 그냥 제 추측입니다. 기자의 감이지. 여러분들 보셨죠? 기자의 감이지 뭐 이렇게 딱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불출마 선언할 것 같다고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티키타카 쇼 할 때 우리 김건우 기자가 이제
이제 상황 쫙 보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시면 이거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지금 유승민 전 의원도 뭐 불출마 선언을 했고, 이거는 사실 내가 된다 안 된다라는 시각보다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 한덕수 전 총리를 뭔가 그 밀어주고 있는 이 행태를 보면서 이게 와,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 모르고 정말 대권에 이기려는 욕심 혹은 그 도전의식보다는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하는 기득권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오늘 아까 여러분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한동훈 후보가 오늘 SBS 라디오에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꼭 찍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승리를 염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연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와, 저는 이 워딩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대선을 지면 연명 안 됩니다. 그분들 연명하라고 하세요. 저는 승리하겠습니다. 야, 여기서 그냥 끝났다. 되게 명확하기도 하고 좋았어요. 예. 그래서 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뭔가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분들, 이 한동훈 후보의 얘기 들으면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속이 좀 시원하지 않았어요? 네, 승리를 염원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을 연명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대선 지면 근데 연명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딱 쏴서 하시고, 또 그분들은 연명하라고 하세요. 저는 승리하겠습니다. 대박. 네, 너무 괜찮았어요. 김성숙님, 혜승앵커님, 건의사항 하나 있어요. 한동훈 후보님 영상 때 패널분 때문에 한 후보님 패널분 얘기가 겹쳐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언제 때 얘기하시는 거죠? 예. 언제 얘기하시는 건지 보면 저희가 그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얘기까지도 했는데, 네, 제가 재밌는 기사 하나 있어서 요거까지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 기사가 하나 났는데 의원들이 페이스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페이스북 많이 쓰시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에 댓글을 쓸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 댓글을 열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 중에서 페이스북에서 댓글을 쓸 수 있게끔 해놓은 분이 몇 명이고 못 쓰게끔 막아놓은 사람이 몇 명인지 이거 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돌면서 자기 이제 선거 운동할 때는 늘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국민을 먼저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이런 말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페이스북에 댓글을 막아놓는 건 네 얘기 안 들어 이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기사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국회의원 중에서 3분의 1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댓글창을 닫아놓은 걸로 확인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른바 친구만 댓글을 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로 설정해준 사람만 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지금 3분의 1이 그렇대요. 그래서 와, 이거 좀 놀랐어요. 생각보다는 좀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이 그 뉴스에서 취재를 시작하니까 일부 의원들이 그제서야 댓글창을 전체 공개로 돌리더래요. 예, 그러면서 나는 전체 공개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미 기자는 확인을 다 했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그 국회의원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거를 닫아놓고 있었다. 그러니까 선거 때 이런 분들 좀 체크해가지고 선거 때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국민들에게 국민 얘기만 경청하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무슨 이렇게 폐쇄적으로 페이스북을 운영합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이거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에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뭐 책 제목도 그러했지만 그 해피워크라는 것 자체도 그냥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걷고 그들과 함께 숨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아, 정말 국회의원들 굉장히 오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운영하냐라고 했더니 답도 안 줬대요. 예, 답을 주지도 않고 그냥 의원실에서만 네, 답변 드릴게요 하고 더 이상의 답변도 없다고 합니다. 예, 이거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오만함의 극치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진짜 국민들과의 소통에 너무 능수능란하게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YU님, 국민이 먼저입니다. 응원합니다. 네. 순돌이님, 최훈민이 깨알 취재 잘해요. 아, 요거 기사 하신 분 얘기하시는 거죠? 요 기사. 네. 그러니까 깨알 취재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순돌이님은 진짜, 이 단어 선택도 굉장히 젊다. 깨알 같다. 이런 거 우리 젊은 층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우리 순돌이님 짱입니다. 페북 닫은 사람들 찍지 맙시다. 예, 그러니까요. 이건 선거할 때 우리가 이거 꼭 확인해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의견을 가장 먼저 듣겠습니다. 근데 페북 왜 닫았어요? 물어보면 할 말 없죠. 예, 이런 기사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려준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기사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도 네, 뉴스 사랑방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